시간이 20분이면 충분한데 사실은 저는 강신익 교수님이 발표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더 길게 하려고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강신익 교수님 발표에 약간 이제 예시 같은 분위기로 그냥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마 제가 이제 친밀적인 신동명 교수님하고 말씀 나눈 거는 한참 된 것 같아요. 10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수계학술 대회 정도면 아마 성과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거의 여름부터 이제 시작하는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 BK 사업단 좀 꾸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가능하면 좀 정책적인 내용들과 좀 관련을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 자체를 구성하는 데는 이제 사실은 강신익 교수님 와주셔서 정말 다행인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제 이 정책학회다 보니까 너무 상관이 없는 분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고심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션 구성이 되는 게 늦어진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BK에서 김문서의 기반 융복합 사업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단의 이름이 이제 인간생명 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 사업단이라고 해서 유런에서부터 이제 지역사회까지 정책까지를 융합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수학제적 교육과 연구 그래서 트랜스디서플리너리 수학제라고 번역을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겨우 이제 교육과정을 다시 셋업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뒷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하시는 그렇게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보건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의학적 그런 모델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담배를 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이유, 술을 마신다고 하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감기가 걸린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질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 걸리는데 그 사람이 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가 걸려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점들은 약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초반부터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학에서. 그래서 원래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아니고요. 18세기 이럴 때도 이제 결국에는 가난한 집안하고 동네 가난한 중간 부자 동네 그 안에 가난한 집, 중간집, 부잣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사망률이 달라진다 이런 연구들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기존의 이제 보건학의 좀 생물학적 접근에 반기를 드는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바꿀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연령, 성별, 이런 것들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중에 세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되고 건강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집과 학교 내지는 어떤 일터에서 제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가 결국에는 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게 헬스케어 서비스인데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가 건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창피한 말씀이지만 여름방학 때 교통사고를 2번 당했거든요. 근데 그 2번 때문에 제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서 아픈 건 아니고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그 사회적 결정요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WHO에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 첫 번째로 데일리 리빙 컨디션 매일매일의 그런 삶의 그런 질들을 높여야 되고 두 번째로 파워 마니 리소스의 불평등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메인의 그런 레커멘데이션으로 나올 정도로 이제 사회적 결정 요인이 좀 그 보건학 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으로 그 질문이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society가 gets under your skin. 그래서 사회는 당신의 피부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건학에서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저는 이제 주로 복지국가 건강,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 보건학에서는 이게 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복지국가, 예를 들면 좀 더 강한 복지국가 있는 나라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병들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중요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을 다 융합한 연구를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1년에 영국 정부가 이제 early intervention, 조기에 인터벤션을 하면 이게 이제 좋은 투자이고 그다음에 또 돈도 많이 이제 세이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3세 이하의 뇌를 단측 촬영인데 첫 번째 보면 정상이고 밑에 이제 극단적 광임에 있었던 아이들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 극단적 광임 상태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뇌도 위축이 되지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도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서는 이제 루마니아 고아들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그 루마니아 고아원에 같이 양육을 했는데 굉장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날부터 다들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서포트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안아주지 않았다. 터치가 안 되고 안아주지가 않으면서 얘네들 발달이 안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결국에는 이 뇌 자체의 그러니까 발달이 저하되는. 다시 말하면 그 양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과정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몸에 정말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영향을 어린 시절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좀 다른 이야기는 하고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마못 리포트라고 영국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 그래서 잘 사는 집 아이 중에 이제 IQ가 높은 아이, 낮은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중에 IQ가 높은 아이, 낮은 아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학업 성취도를 이제 보는데 그게 어떤 시점 한 50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 가난한 집의 똑똑한 아이들이 부잣집의 그 덜 똑똑한 아이들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사회가 실제로 이 아이들의 그런 그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극단적 광임 상태의 아이들이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몸에 있어서의 변화는 결국에는 마치 이 아이가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회에 실제로 몸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힐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해가 될 때 사실은 보건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좀 몇 개를 들어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낸시 크리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은 사회적이면서 생물학적인 문제고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과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발현되는 생물학적 현상은 없다. 좀 전에 강신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네이처 비한 널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시로서는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 그러니까 유전자 맨 끝에 붙어 있는 어떤 그 염기 배열인데요.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그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그 세포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노화의 한 과정인데 그걸 실제로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텔로미어 자체가 더 짧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난하고 못 살고 돈이 없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늙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유전자 수준에서 그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인데 이제 혈중 카테콜라민 보통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들은
퇴근 후에 이제 감소를 하는데 똑같은 풀타임 정규직인 경우에 여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실제로 이런 이제 가장의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생체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그것도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만성적으로 되면 당연하게도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제 BRCA1 유전자가 이제 유방암 발생 증가라고 하는 게 이게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또 유방암 발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융합 연구가 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바꾸는 모든 과정이 사실 정책이라고 본다면 결국엔 정책 연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생리학적 경로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상황. 그래서 뭐 앞이랑 이제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체 이제 세계 트랙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에 있는 게 예방의학에서는 0차,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하고 그 보건학에서는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이라고 하고요. 그 예방은 이제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라면 건강증진은 기본적으로 그 건강 수준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위에 치료를 하고 이 사람이 원치되거나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다시 현실로 복귀시키는 게 재활이라고 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시스템 수준에서 세포 조직 그 개체 수준까지 그래서 보건생명과학, 그 역학위해관리학, 보건정책관리학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전체적인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총원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역시 이제 저희가 정책학회다 보니까 말씀 좀 드리면 이 보건정책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정책적 대안 도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개입으로 오는. 그래서 1단계 보건정책관리에서 건강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이제 그러면 사회환경이 실제로 인간의 건강에 어떤 상호작용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 역학과 위해관리가 같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국제비교 연구 그리고 분자유전학 수준에서 연구를 스텝 3에서 진행을 하고 이 모두를 이제 통합하는 역할을 다시 이제 사회과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책적 개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잘 보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선거에 대한 연구하고 뭐 일태에 대한 연구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기아동 발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성 재해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기아동 발달은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연구의 당위성은 이제 조기아동 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발달 과정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환경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 목표는 이제 태아기의 후성 유전학적 변화. 다시 말하면 좀 전에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유전자를 이제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가 중요하고 그 발현되는 유전자는 결국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생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요. 그것들을 유발하는 사회 경제적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이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들 이렇게 하겠다는 연구인데 그냥 요 부분이 핵심인데 이제 태아기 무체의 영양 환경이 후성 유전 발현을 조절하고 이것들이 이제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이나 신체 대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요거에 좀 더 작은 수준이라면 개인 수준에서는 이제 유해 환경에 대한 노출과 건강에 대한 인지수는 있을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게도 이제 정부와 사회의 영양 정책이나 뭐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개인의 이제 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자료들을 피드백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터에 대한 연구는 사고성 재해의 사회적 원인, 현황, 정책적 대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고성 재해는 본인의 건강도 미치지만 특히 이제 부양가족의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보통 그 직장 내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그 정부 수준의 사회적 제도나 이제 개인 수준의 사회적 인자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정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이나 근로자 개인 수준의 고용 형태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인자들이 사고성 제의를 발생시키고 그 후에 이제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대 효과는 이제 사고성 재해 발생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장애와 관련된 정부, 지역사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인자들이 미친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제 예방하고 재해로 대한 장애를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직업적 손상이 왔을 때 거기에 급성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성 신경인성 염증이 생기고, 이게 결국 이제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패스웨이에 개입을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완전한 장애가 되지 않고 그냥 힐링하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인터벤션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장애가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당연히 노동시장 정책,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위험하게 일하는가, 그리고 이제 고용 형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적, 심리사회적 작업 환경들이 당연하게 그 손상을 이 사람이 이끌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염증으로 가거나 만성신경인성 염증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크게 이제 의료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사회적 고립이나 부족한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만성적인 상태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때 이제 그나마 그러니까 장애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좀 더 이 사람의 건강을 보듬을 수 있는 거는 뭐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을 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적 손상을 입었을 때 장애인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에도 여전히 이제 정책적인 합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건학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건강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 이런 염증이 생긴다 그렇지 않는다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인체 내에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거시 비교 연구는 그 조금 이제 거시 수준의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과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under the skin,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인문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생리사적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 어린 시절에 그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당뇨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식의 좀 생리사적 관점들이 이제 있을 때 정확한 개입의 시기와 목적을 좀 판별할 수 있고 좀 더 프로액티브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제는 이제 학제를 넘어서는 협업적 연구하고 연구 문화, 용어에 대한 이해,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학생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소통하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